106페이지 문자열 관련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클래스를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자, new 파이썬 파일. 자, 여기 이름은요. 일단 테스트 01번이라고 붙이겠습니다. 테스트 01번 이렇게요. 자, OK 버튼 누르시고 자, 뭐 아직까지 뭐 문자열 이게 자료형이라든가 뭐 리스트 자료형, 튜플, 딕셔너리, 집합 자료형,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자료형까지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것은 없어요. 뒤에 그 로직 훈련이 로직 부분이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데이터형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조금 빠지셨어도 지금 다시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하시면은 금방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6페이지 문자열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자열은 파이썬에서 str이라는 자료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트링의 약자입니다. 스트링. 자, 문자열. 자, 문자열은요, 우리 106페이지 1번의 문제처럼 자, 핀이라는 변수에 자, 문자열을 저장하려면 양쪽에 쌍따옴표를 넣고 저장하면 되는데요. 보니까 홍길동의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881120-1068-234번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자,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어떤 문제냐면요. 이 앞쪽에 있는 생년월일 부분과 뒤쪽에 있는 부분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열에서 알아야 될 게 뭐죠? 문자열은 인덱싱을 할 수 있죠. 인덱싱이라는 것은 이 숫자 하나하나, 이 문자 하나하나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순서가. 그 순서는 맨 앞에가 0번부터 순서가 부여됩니다. 0번 자리, 1번 자리, 2번 자리, 이렇게 3번 자리 해가지고 쭉 순서가 부여되는데 자, 이 순서를 우리는 인덱스라고 부르죠. 인덱스. 그래서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 문자열을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보려고 이제 나온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생년월일 이 부분만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물어본 거죠. 첫 번째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여기 앞쪽을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앞에가 0번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0, 1, 2, 3, 4, 5. 자, 그래서 맨 뒤에가 5번이라는 위치가 되는데요. 5번이라는 위치가 되는데. 자, 그러면 0부터 5까지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dd라는 변수에 어떻게 가지고 와요? pin에서 자, 0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라고 했죠? 0, 1, 2, 3, 4, 5. 5 하면 가지고 와질까요? 이렇게 5만 하면 자, 일단 우리 생각은 0부터 5까지니까 이거 가지고 오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1부터 끝에까지 또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넘에다가 어떻게 가져오면 될까요? pin에서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세야 돼요. 이렇게 숫자를 하나 0부터입니다. 0, 1, 2, 3, 4, 5, 6, 7. 자, 7번째부터네요. 7번째부터 시작해서 자, 끝에까지죠. 근데 끝에까지는 여기다 안 써도 됩니다. 이게 안 쓰면은 끝에까지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도 안 써도 됩니다. 안 쓰면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프린트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YYMMT. 자, 106페이지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프린트 print 프린트 자, num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럼 정말로 앞쪽에 있는 부분과 뒤쪽에 있는 문자열을 잘라가지고, 이거 자른다는 표현보다는 지금 문자열을 슬라이싱이라고 하죠. 우리 슬라이싱.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일부분을 가지고 오는 것을 슬라이싱이에요. 슬라이싱. 자, 슬라이싱을 하려면 이렇게 대가로를 하고 이 사이에다가 콜론을 찍어가지고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적어줘야 됩니다. 이게 슬라이싱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run 하고 run이라는 여기 메뉴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테스트 오늘 실행하겠니? 물어보면 yes 눌러주면은 자, 이 하단에 결과값이 나왔죠. 자, 근데 뒤에 거는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 앞에 있는 거는 하나가 안 나왔네요. 그러죠? 덜 나왔죠. 아, 그러니까 이 슬라이싱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번째 이 인덱스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 0까지 가져오려면 반드시 이 다음 위치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이 5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0, 1, 2, 3, 4, 5. 5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5번 자리까지 가지고 오려면 그 다음 번째 인덱스까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6이라고 적어줘야 정확하게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의 문자열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자, 우리는 이제 이것만 알면은 좀 너무 좀 싱겁죠. 자,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여기서 살짝 응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응용을 해보면 되냐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 6이라는 이 위치를 우리가 꼭 숫자를 세야 됩니까? 0, 1, 2, 3, 4, 5, 6. 자, 그러면 이 6의 위치가 어디죠? 하이픈의 위치죠. 그러면 이 하이픈의 위치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찾는 함수가 있죠. 문자열에서. 이 문자열은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로 만들어놨으니까 이 스트링 안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찾으면 돼요. 어떻게 찾을까요? 핀. 자, 핀에서 점을 찍으면 되죠. 점 찍고 find. 자, 가로 열고 뭘 찾아보면 돼요? 하이픈의 위치를 찾으면 되겠죠. 하이픈의 위치를. 그럼 자, 이 find는 하이픈의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럼 여기가 결과적으로 얼마라는 뜻이죠? 6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직접 여기를 6이라고 안 써도 이 find가 이걸 찾아주면 6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find를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7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하이픈에다가 그 다음이니까 이 하이픈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7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이 하이픈의 위치를 숫자로 직접 내가 세는 것보다 파인드로 찾아가지고 해주시면은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렇게 알아놓는 것이 좀 더 좋을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 하이픈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를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자르면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하이픈을 기준으로 자르면 앞쪽 부분은 0번이고요. 뒤에는 1번 이렇게 잘라지겠죠. 자, 그러면 자르는 문자열 함수를 알아야 되겠네요. 이 스트링 안에 만들어져 있는 이 특정 구분자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커팅 시킬 수 있는 함수 스플릿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요걸 주석 처리하려면요. 자, 헛다운표 3개를 하시고요. 헛다운표 3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헛다운표 3개로 묶어주면 주석 처리가 됩니다. 주석 처리가 돼요. 주석. 여기 위에서부터 해봅시다. 이렇게. 자, 이 코드를 주석 처리, 주석이요.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르게 문제를 풀어보려고 일단 주석을 한 거예요. 자, 주석은 이렇게 따옴표를 하나짜리를 3개 하게 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주석 처리가 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전혀 상관이 없이 주석을 다는 거예요. 주석. 자, 뭐 하려고 했냐면 다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문자열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자열을 하이픈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잘라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르죠? 핀에 스플릿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스플릿. 자, 그럼 스플릿은 무엇을 기준으로 잘라요? 하이픈을 기준으로 해서 자릅니다. 그럼 자르면, 자, 자르면 두 개, 자, 어떻게 잘라지냐면요.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가 88, 11, 20 하나, 또 하나는 106, 82, 34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게 무슨 구조로 만들어지냐면 리스트. 자, 그러면 이렇게 잘라 가지고 어떤 특정 변수에다가 담아 놓을까요? 자, 변수 이름은 SSN이라고 그냥 붙여봅시다. SSN. 자, 그러면 이 SSN에 뭐가 저장이 되냐면, 이렇게 두 개의 배열로 되어 있는 리스트가 저장이 됩니다. 리스트 구조로. 자, 그러면 여기가 0번, 여기가 1번이니까 그럼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SSN의 0번, 뒤에 거는 SSN의 1번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SSN의 0번 자리, 그 다음에 여기를 SSN의 대괄호 1번 자리 하게 되면 방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스플릿으로 잘라버리면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인덱스를 굳이 세는 것보다도. 자, 잘랐습니다. 그럼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자, SSN의 몇 번째 자리요? SSN의 1번째 자리, 0번째 자리. 자, 그 다음에 SSN의 1번째 자리.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문자열을 기준으로 해서 하이픈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자,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스플릿이라는 함수는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자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를 수 있어야 돼요. 스플릿이라는 함수가 자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반복문 쓰면 되겠죠. 반복문. 자,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SSN에 이렇게 여기다가 뭐 i라고 하게 되면 이 i를 한 번은 0, 한 번은 1로 해주게 되면 반복문을 쓰게 되면은 금방 출력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제가 뒤에 반복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 그러면 이 프린트문은 두 번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써가지고 반복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for i in, 자, range 범위를 만들어서 인덱스가, 자, 0부터 범위를 두 개 만들어주면 되겠죠. 두 개. 자, 2 하면요, 0, 1 만들어집니다. 0, 1. 그럼 0, 1 하면, 자, 프린트 SSN의 I.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두 바퀴를 반복을 해서 내가 프린트문을 두 번 쓰는 것이 아니라 프린트를 두 바퀴 돌리면 된단 말이죠. 자, 이게 range라는 이 함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range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위를 두 개 만들어라. 즉 0, 1 이렇게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이 range가. 2는 뭐냐? 2는 두 개를 만들라는 거냐. 범위를. 그럼 0하고 1, 0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그럼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 반복문은, 이 포라는 반복문은 이 range, 즉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숫자를 빼내요. 이렇게. 그럼 i가 얼마가 나오냐, 얼마가 빠지냐면 0이 돼요. 맨 처음에. 그러면 여기가 SS0이죠. 그럼 아까 SS0이 어디예요? 여기가 SS0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 있는 1을 다시 또 빼내요. 이렇게 1.
그러면 i가 얼마가 돼요? 1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1이 돼요. 그럼 S에서 1은 어디죠? 두 번째 있는 여기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복문을 이 프린트문 하나를 두 번 회전시켜서 여기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오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문과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구조와 반복문은 아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뒤에 이제 반복문을 아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 문자열 1번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 2번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자, 파이썬 파일.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 자, 2번 106페이지 아래에 있는 퀘스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버튼 눌러보시고요. 자, 보니까 이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맨 첫 번째 숫자가 성별이죠. 그래서 주민번호의 어떤 성별의 어떤 성별의 위치 값을 뭐 출력하세요. 뭐 이런 어떤 문제가 되겠죠. 뭐 문제 읽어보시면.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핀이라는 변수에 주민등록번호를 또 하나 집어넣어 볼까요? 자, 881120-1068-234. 자,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 인덱스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find라는 함수를 활용해라. find라는 이 함수를 한번 써가지고 해보세요. 이렇게 했다 합시다. find. 선생님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냥 하면 여기가 지금 성별이죠. 여기가. 그러면 성별을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0, 1, 2, 3, 4, 5, 6, 7이네요. 일곱 번째 위치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인덱싱이잖아요. 인덱싱.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온다. 인덱싱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핀의 몇 번째? 일곱 번째를 가지고 오면 1이 가지고 와지죠. 1이.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뭐라고요? 방금 전에 했잖아요. 이 하이픈을 찾아요. find로 찾아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게 되면 1의 위치가 나오니까 굳이 우리가 이 위치를 셀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find 함수를 써가지고 이 1을 한번 가지고 오세요. 제가 그렇게 문제를 낸 거잖아. 그럼 할 시간을 주면 시간이 짧으니까 핀, 점을 찍어야 됩니다. 왜 점을 찍어야죠? 이 핀이라는 이 문자열은 스트링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링 자기가 만들어져 있는 그 객체 안에 어떤 함수를 사용하려면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핀점 뭐요? find. 자, 뭘 찾아라? 하이픈을 찾아라. 그리고 여기다가 얼마를 해라고요? 플러스 1을 해라. 그 위치가 우리가 성별이죠. 성별. 자, 우리 책에서는 이제 바로 프린트를 해버렸는데 우리는 성별이니까 woman, man, WM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print, 프린트 WM이라는 변수 값을 출력해 보면 자, run 하게 되면 1이 나오겠죠. 자, 2번이니까 2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7위에 나왔습니까? 쏘리죠. 여기 그렇죠. 당연히 덧셈을 해보면 안 되죠. 핀의 위치니까 이렇게 대괄호를 쳐서 그 안에 있는 위치 값을 가져가야 되니까 이렇게 걸어야 되겠죠. 이걸 해보면 6이에요. 6에다가 1 더하면 7 나온 거죠. 자, 그게 아니라 1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1 가져왔습니다. 1. 여기 1을 가지고 1.
자, 이게 바로 성별의 위치인데, 자, 근데 우리가 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해요? 1과 3은 뭐죠? 남자죠. 남자입니다. 2하고 4는 뭡니까? 여자입니다. 사실 이거죠. 그럼 여러분이 자, 이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주민등록번호가 남자 주민등록번호면 남자입니다. 여자 주민등록번호면 여자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요? 방금같이 하이픈 다음에 있는 이 숫자 값을 가지고 와서 1과 3 중에 하나면 남자입니다. 2와 4 중에 하나면 여자입니다. 라고 출력했죠. 자, 그러면 뒤에 나오게 될 뭘 써야 돼요? if문을 써야 돼요. if문. 조건문을 써야 됩니다. 조건문. 그래서 만약, if는 만약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만약 이 wm, 지금 구해놨죠, 여기 여러분. 여기 wm. 이 wm이라는 값이 1이냐 또는 5r, wm이 3이냐? 이건 뭐죠? 둘 중에 하나. 여기 5r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참이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 if문은 조건이고요. 조건은 만약으로 해석해요. 그러면 여기 이건 뭐냐? 이건 조건이라고. 이거 조건. 그럼 조건은 뭐죠? 이거 5r이라고 해서 논리 연산자예요. 논리. 그러면 이 5r은 뭐예요? 5r은 자 보세요. 이쪽에 있는 논리하고 이쪽에 있는 논리가, 자 5r은 뭐냐? 이쪽과 이쪽 중에서 하나만 참이면 이 전체를 뭘로 해석해 주냐면 참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if문은 뭐냐? 여기 조건이 참이면 여기서 처리하고, 이 조건이 거짓이면 else라는 게 있습니다. 거짓이면 else에다가 처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참일 때는 어떻게, 거짓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문이 if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이나 3 중에 하나가 오면은 print 그 다음에 어떻게 출력해 보냐면요, 입력한 값을 출력해 볼까요? %d 한자를 출력해 볼까요? %d 자, 숫자는 %d 이며 성별은 남자입니다.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칸 띄고, 자, 이게 갑자기 %d는 정수 한 자리를 이 자리에다가 출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고요, 뭘 출력해 주면 될까요? wm이라는 값을 적어주면, 이 말은 이 wm이라는 값을 이 %d 자리에다가 출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1을 여기다 입력했기 때문에 이게 1이잖아요. 이 자리에 숫자는 1이며 성별은 남자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else,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면 1, 3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이사는 뭐죠? 여자겠죠. 자, 그래서 다시 else에다가는 여자입니다라고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1과 여기 한자를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가지고 온 다음에 뭔가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if문으로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실행하면 당연히 숫자는 1이며 성별은 남자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봅시다.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안 되냐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문자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근데 이 문자열이 지금 무슨 타입이 되냐면, 무슨 타입이 되냐면, 이게 문자열 타입이죠. 근데 이거하고 아무리 숫자 1하고 같냐 물어보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1하고 3은 내가 숫자라 적었고, 여기 문자열에서 가지고 온 이 1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숫자로 바꾸는 걸 어떻게 합니까? int라는 int 함수에다가 괄호를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1을 인트. 자, 여기 인트요. 인트는 뭐예요? 정수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로가.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find는 지금 뭐냐? 문자열 1이에요. 이거를 숫자 1로 바꾸기 위해서 int라는 함수 안에다가 넣어버리면 숫자로 바꿔집니다. 그래야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t 함수로 바꿔주면 돼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제는. 1이죠, 1. 자, 여기는 여기서 1을 찍었죠. 그래서 숫자는 1이며 성별은 남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4. 자, 요즘은 4 번호가 여자죠. 자, 다시 런 해볼까요? 자, 런 하게 되면 당연히 숫자는 4이며 성별은 여자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를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와서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판단을. 그래서 if문을 쓰면 됩니다. 자, if문은 조건문이고요. 조건이 참이면 바로 밑에를 처리하고요. 이 조건이 거짓이면 else가 처리되는 그러한 명령문이 if문,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106페이지 아래 2번 문제는 이렇게 if문하고 좀 연관 지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출력해 보면 좀 더 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7페이지에 있는 자, 리스트라는 자료형에 대한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자열 자료형도 아주 많이 사용되지만 리스트 자료형도 배열이잖아요. 리스트도 배열이죠, 배열. 그래서 리스트 자료형도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테스트 03을 만들겠습니다. 자, new 테스트 자, 03번 문제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코딩을 하면서 좀 이제 처음 타이핑을 좀 많이 해보지 않으면 이렇게 오타 같은 거 문법이 잘 안 맞아가지고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건 좀 여러 번 타이핑해서 코드가 좀 손에 익어야지만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틀리시면 좀 말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자, 리스트 자료형은 LIST라는 자료형이죠. LIST 자료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트 자료형은 말 그대로 배열이죠. 배열이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리스트 자료형은 대가로 있죠. 이렇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대가로로 이렇게 묶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머릿속에 리스트는 항상 어떻게 메모리에 만들어지냐면 배열 이렇게 여러 개의 기억 공간이 한 줄로 쭉 집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 2, 3, 4, 5 이게 리스트 구조예요. 그러면 리스트 구조도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입니까? 0번, 1번, 2번, 3번, 4번 이게 인덱스가 인덱스가 지나가면 인덱싱은요 특정 위치의 값을 요 인덱스 번호만 알면 값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인덱싱이라고 부르고요. 슬라이싱은 뭐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분을 가지고 오는 것이 우리가 슬라이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리스트도 순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덱싱이 된다는 것은 인덱스가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순서가 있으면 슬라이싱도 가능하고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인덱싱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있다면 슬라이싱과 인덱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문자열이 그거 아닙니까? 문자열이 순서가 있는 거니까 인덱싱, 슬라이싱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책에 한번 봅시다. 문제가 뭡니까? 자, A라는 배열에 1, 3, 5, 4, 2라는 배열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니까 5, 4, 3, 2, 1로 하라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5, 4, 3, 2, 1은 5, 4, 3, 2, 1은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 정렬이죠. 우리가 딱 보니까 이걸 내림차순 정렬을 지금 하라는 것 뜻이겠네요. 정렬. 내림차순 정렬. 내림차순. 자, 그러면 근데 내림차순 정렬을 하면 한 번만 내림차순 하면 될 건데 우리 책에서는 그냥 연습 삼아서 2번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 2, 3, 4,
O를 먼저 해요. 이게 무슨 차순이냐면 오름차순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오름차순을 하고 그 다음에 뒤집어 버려요. D에서부터 5, 4, 3, 2, 1로 이걸 뒤집는다. 뒤집다.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내림차순한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먼저 뭐 하라고요? 첫 번째 오름차순. 자, 오름차순 어떻게 합니까? 자, A야 점 sor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ort. 이 sort라는 함수가 기본이 무슨 차순이느냐? 오름 차순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아니 바로 처음에 내림차순 하면 안 됩니까? 돼요. 근데 우리 책은 일단 먼저 오름차순 했다가 뒤집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름차순을 했어요. 그럼 오름차순 됐는가 볼까요? 자, 프린트 해봅시다. A 해보세요. A 해보면 정말로 오름차순이 됐는가 봐봅시다. 자, 실행해 봅시다. 자, run 3번 됐죠? 1, 2, 3, 4, 5 오름차순 됐네요. 자, 그러니까 sort를 하게 되면 바로 오름차순이 된다는 거. 이렇게 기본이 이 sort는 오름차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름차순 했으니까 한번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자, 그러면 A 점 뒤집는 함수가 있습니다. 리버스라는 함수가 뒤집는 것입니다. 뒤로 뒤집기. 그럼 뒤집으면 당연히 5, 4, 3, 2, 1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한번 출력해 볼까요? 됐네요. 5, 4, 3, 2, 1.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봐라. 즉, 리스트에서 제공되는 함수를 한번 써봐라.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러면 바로 오름차순은 바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지금 sort를 거치고 리버스를 거치면 여기 A 안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이미 바뀌어 있어요. 이미 바뀌어 있다. 그래? 바뀌어 있잖아요. 이미. 자, 그래서 바로 그러면 한번 오름차순 해볼까요? 자, 그럼 일단 주석 처리하고요. 3개 땡땡땡 찍고 땡땡땡. 자, 그러면 A라는 변수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값을 자 바로 내림차순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sort예요. sort야. A 점 sort 하는데요. sort 하는데 여기다가 옵션을 주면 돼요. 옵션. 리버스라는 옵션이 있어요. 리버스. TRUE. 이렇게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리버스가 뭐냐? 야, 뒤집어라. 그러니까 내림차순이 되는 거예요. 리버스를 true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 뒤집어라.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번만에 내림차순을 할 수 있겠죠.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자, 내림차순이 바로 됩니다. 꼭 숫자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숫자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데이터를 넣어도 오름차순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 다음에 나길동, 조길동, 박길동. 자,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오름차순을 해라.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오름차순이 되겠죠. 자, 문자열이 안 되네요. 자, 리버스가 됐죠. 리버스. 내림차순이요. 내림차순 됐죠. 홍, 조, 박, 나 됐잖아요. 히읗, 지읒, 비읍, 니은 이렇게 해서 내림차순이 됩니다. 여기를 이제 없애면 아니면 여기를 false FALS. 자, false는 F자가 대문자입니다. 자, 이 false 하게 되면 이게 디폴트예요. 이게 디폴트야. false가 리버스 안 하겠다. 그러면 오름차순이죠. 그냥 기본이 오름차순이에요. 보세요. 그럼 나, 박, 조, 홍 되는 거 아닙니까? sorting. sorting은 이걸 합니다. 그리고 sort 할 일이 있으면 적절하게
이제 이 리스트에서 제공되는 함수를 적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는 여러 개의 자료형이기 때문에 뭘 쓸 수 있죠? 무조건 반복문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자료형이니까. 자, 그러면 홍길동, 낙일동, 조길동, 박길동은 자, 이거 오름차순이죠. 오름차순 했으니까 하나씩 출력해 봐라. 그러면 for 반복문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name in 어떻게 하면 되죠? A라는 리스트에서 하나씩 빼내라. 그래서 name에다 넣어라. 프린트 해라. name을.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름만 하나씩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조홍 이렇게 하나씩. 자, 반복문을 쓰게 되면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쉽게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복문은 어떻게 동작이 된다고요? 자, for in이 있고요. for in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A. 자, 이 A가 뭐예요? A가 리스트잖아요. 리스트. 그러면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이 원소의 개수만큼 이 포문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맨 앞에 있는 홍길동을 빼내요. 그럼 네임이 출력이 돼요. 또 한 바퀴 돌면 그 다음에 있는 낙일동을 빼내줘요. 그럼 또 한 바퀴 돌 때 조길동을 빼내가지고 이 네임에다 넣어준다고요. 또 한 바퀴 돌 때 박길동을 네임에다 넣어줘요. 그럼 더 이상 없잖아요. 없으면 그만 반복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변수 이름이니까 네임이라고 쓴 게 아니라 여기는 S라고 해도 되고 이건 변수 이름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근데 네임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리스트 구조도 이렇게 쓸 수가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반복문을 이제 앞으로 잘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7페이지 두 번째 리스트 예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 04라고 하나 만들까요? 자, new python 파일 테스트 04번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겁니다. 자, 샵 보니까 이제 life is too short라는 리스트를 만들었네요. 자, A에다가 바로 집어넣읍시다. 대괄호 열고요. 자, 문자열은 쌍따옴표를 해도 되고 헛따옴표를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리스트. 자, 리스트라는 변수에 life죠, life. L-I-F-E. L-I-F-E. 자, life is 그다음에 to short. 자, 현재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 리스트를 뭐로 바꾸라고 지금 문제냐면요. 이 리스트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문자열로 바꾸라는 거죠. life is to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은 하나씩 다 가지고 와서 문자를 뭐에 다 붙여야겠죠. 다 붙여야 돼요. 근데 사이사이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그래서 스페이스바 하나 넣어가지고 붙여야 문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일일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문자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특정 스페이스를 넣어가지고 뭐 하는 거죠? 조인을 하는 거. 조인. 그래서 조인을 시키라는 것이죠. 조인을. 처음에는 좀 어렵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죠. 자, 그러면 리절트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스페이스바. 자, 이 스페이스바를 점 조인해라. 어디에다가? A라는 리스트에다가 조인을 해라.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해석 말자 알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A가 뭐죠? A가 지금 이렇게 생긴 리스트예요. 리스트. 그러면 이 조인은 무슨 말이냐? 여기 스페이스바를 이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사이사이에다가 스페이스바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문자열이기 때문에
life is too short를 life 자 이거 붙여요. 공백 is 공백 to 하고 또 공백 short 이렇게 공백을 사이사이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뭐 하라고요? join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그럼 새로운 문자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문자열이. 자, 출력해 보세요. 좀 생소해요. print result. 자, 이렇게 해 보시면 result 하면 내가 원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죠. 자, life is too short.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이거는 문자열로 바꾸라 했는데 그냥 반복문으로 출력을 해도 답은 나오죠. 자, for 보세요. for 반복문 쓰면 어떻게 씁니까? 하나씩 또 가져오려면 자, for in A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워드를 할까요? 워드. 자, 여기다가 프린트 해볼까? PR 프린트 W O R D를 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씩 출력이 됐네요. 하나씩. 근데 선생님 옆으로 출력되는 모양이 아닌데요? 자, 그럼 여러분 옆으로 출력하려면 줄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줄을 바꾸면 안 되겠죠. 그럼 줄을 바꾸지 말라는 표시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이 프린트는요 무조건 한 줄 찍고 뭐예요? 줄을 바꿔요. 그러면 뒤에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and 기호가 있어요. and 끝에 and 기호가 있는데 이 and 기호가 뭐로 되어 있냐면요 역슬래시 n으로 되어 있어요. 이 역슬래시 n이 뭐냐면 줄바꿈이에요. 줄바꿈.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뒤에 역슬래시 n이 삽입되어 있어요. 이 역슬래시 n을 의미를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뒤에다가 컴마를 찍고 and는 나는 역슬래시 n을 그냥 사이뛰기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줄이 안 바뀌고 이 역슬래시 n 대신 뭐가 돼버려요? 사이뛰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출력이 됩니다. 봐볼까요? 줄을 안 바꿔요. 답은 똑같아요. 답은 똑같죠. 근데 아래 거는 이걸 하나씩 내가 출력을 해서 프린트를 한 거고 위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바꿔버린 거죠? 문자열로 아예 바꿔버린 거죠. 답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예제를 이렇게 해본 거예요. 자, 근데 알아둬야 돼요. 프린트문에서 줄바꿈을 하기 싫으면요. and라는 옵션에 역슬래시 n 대신 다른 기호를 넣어줘야 돼요. 그럼 만약 여러분이 하이픈 기호를 넣어버리면 하이픈을 찍어버려요. 하이픈을 찍어버립니다. 보세요. 하이픈을 찍어버리니까 하이픈을 다 찍어버려요. 하이픈을 왜 뒤가 하이픈이 나왔습니까? 맞죠? 프린트는 프린트하고 하이픈 이렇게 돼본다고. 프린트하고 그래서 뭐 하이픈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사이뛰기로 그냥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join이라는 함수를 알아놓으시면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마지막 또 리스트 하나 봐봅시다. 자, for word in A. 자, 그 다음에 print. 자, 0번 word. 그 다음에 여기는 길이 1번 점 포맷. 자, 첫 번째는 뭐가 출력되냐면 워드가 나오고 두 번째는 워드의 길이. 자, 이렇게 하면 출력하면 뭐가 출력이 될까요? 자,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는 이제 줄을 한 줄 바꿉시다. 프린트, 그냥 프린트만 하면 줄 바꾸면 되겠죠. 그냥 프린트 하게 되면 줄을 바꿔주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길이를 구한 거 그냥 보세요.
life의 길이는 4자죠. is의 길이는 2자고, to의 길이는 3자고, short의 길이는 5자고. 그럼 여기를 제가 어떻게 해서 출력했습니까? 자, 요게 바로 뭐냐? 출력할 때 프린트문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화면을 출력하고 싶을 때는 자, 이 포맷이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자, 어떻게 잘 봐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중 따옴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중 따옴표까지가 프린트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프린트. 자, 근데 그러면 여기가 갑자기 이 중괄호 열고 0 이런 기호는 갑자기 왜 나타난 겁니까?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0번, 1번은 뭐냐? 이 포맷이라는 함수의 첫 번째 위치가 0번 자리가 올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0번 자리,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쭉 컴마를 기준으로 순서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포맷은 뭐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데이터를 지정할 때 쓰는 게 포맷이에요. 그래서 0번에 있는, 자, 이게 워드가 뭐예요? 여기 값이잖아요, 여기 값. 그럼 워드가 뭐죠? 아까 라이프 맨 앞에 빠져있는 이게 맨 처음에 빠져나오잖아요, 워드로. 그럼 이 자리에가 바로 이 워드 값이 이 자리에 출력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워드의 길이. 렌이 길이잖아요, 길이. 그러니까 길이가 여기에 출력이 돼요. 그래서 0번, 1번. 그래서 여기가 0번 자리, 여기가 1번 자리, 0번 자리, 1번 자리로 이렇게 출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쌍따옴표를 찍고 바로 점을 찍으죠. 점을 찍는다는 것은 여기 안에 이런 0번째, 1번째에 지정될 포맷을 여기다 적어줘야 돼요. 자, 여기 앞에 들어가는 게 숫자로 0번 자리, 두 번째에 들어갈 값이 1번 자리에 출력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출력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화면에다 뭔가 출력하고 싶을 때는 내가 뭔가 그 글자도 써야 되고 뭐 기호도 넣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0번 자리와 1번 자리에다가 매칭시켜서 이 프린트문을 쓸 수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자, 그럼 다른 프린트문 안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자리를 뭐라고 쓰는 거예요? %D. %D는 뭐죠? 데시멀, 정수 한 자리. 자, 그 다음에 여기도 %D. 여기도 정수 한 자리. 자, 그러면 이때는 포맷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이때는 포맷을 쓰면 안 되고, 이때는 한 칸 띄고 %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두 가지 형식이 있다고. 프린트문에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뿌리려면 이런 식으로 중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이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0번 자리, 1번 자리 이렇게 매칭을 해서 출력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D. 자, %D. 자, 이 %D는 뭐냐? 이 워드하고 이 렌이 숫자죠. 그래서 숫자인 경우에는 이 %D 자리에다가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D는요, %F도 있어요. F는 뭘까요? 실수를 출력할 때. 실수. 소수점이 있는 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C는 문자 하나를 출력할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SS, 문자열을 출력할 때. 그러니까 방금 위에 있는 이 중괄호 기호는 구분이 없어요. 다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출력하기 쉬워요. 근데 아래처럼 출력하려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D로 할 건지 F로 할 건지 C로 할 건지 S로 할 것인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부분을 고급 프린팅이라고 부르고요. 밑에 있는 것은 다른 언어, C 언어도 다 저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파이썬은 위에 있는 방법으로 쓰는 게 훨씬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프린트문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그래도 답이 자, 애 안 나올까요? 그렇죠. 이해가 지금 워드가 스트링이에요. 여기는 길이를 구했기 때문에 정수지만, 자, 그러니까 여기가 보세요. str. 그럼 여기다가 D라고 하면 되고, SSS. 여기다가 SSSS. 스트링의 약자로 S로 돼요. S 이렇게. 그래서 %S, 자, S는 문자열을 출력할 때
포매팅하는 포매팅 포맷 문자 표고 문자 셋이고요. 문자 셋이고. 자, 퍼센트 D는 정수요. 정수. 나중에 실수는 퍼센트 F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퍼센트 F도 있다. 그리고 퍼센트 C도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실행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7페이지에 있는 리스트까지가 일단 문자열과 리스트가 아주 일단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는 튜플과 딕셔너리. 튜플은 리스트하고 똑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좀 하고 갈까요? 5분까지만 가셔야 될까요? 여기까지 하시죠 그러면. 여기까지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문제 풀고 그 뒤에 이제 입후문과 이제 그 반복문까지 하시고 다시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을 한번 정리하시면 그 뒤쪽에 있는 이제 뭔가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